나도 자동화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막상 엄두가 안 나서 미루고 계시나요? 그 답답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현재 자동화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손해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도 너무 어렵거나 막상 내 일에 적응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상세 페이지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준비해와 봤습니다. 자, 이 영상만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자동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무료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데모산 개발단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려면은 머리 싸매고 기획안 짜고 그 다음에 피그마를 켜서 디자인도 하고 배치도 하고 이 과정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자동화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 막상 시작하려니 어려워서 미루기만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오팔이라는 툴 하나면은 자, 복잡한 피그마 작업 없이도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바로 실행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구글 랩스에서 공개한 오팔 공식 소개 영상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 보이는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공식 문서에서는 이거를 비주얼 에디터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은 입력, 파란색은 AI, 이렇게 블록 쌓듯이 연결만 하면 됩니다. 코딩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화이트보드에 기획안 그리는 거랑 똑같이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글과 그림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자, 카피라이팅 따로 쓰고 자, 이미지는 또 따로 가져오고 오팔은 구글 안에 이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자, 동시에 이미젠 또는 나노바나나라는 모델로 이미지를 뽑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한 워크플로우 안에서 동시에 끝난다는 건데요. 자,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어 빌딩입니다. 처음부터 블록 하나하나 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채팅하듯이 예를 들어서 주간 식단표를 짜주는 앱 만들어줘 라고 친다면은 알아서 뼈대를 다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거기서 살만 덧대면 되는 거죠. 자, 또한 다른 LLM 모델에 이 뼈대를 또 첨부를 해서 우리의 의도에 맞게 수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 처음부터 공식 문서를 찾아다니면서 또는 다른 강의들을 보면서 차례차례 학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복잡한 설치도 비싼 구독료도 값비싼 수강료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지 구글 계정만 있으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접근성. 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팔을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팔로 뭘 할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팔에는 자, 오팔 팀에서 제공하는 이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갤러리를 한번 보면요. 자, K-팝 응원 가이드, 블로그 포스터 라이터, 비디오 메이커라던가 소셜미디어에 포스트되는 내용들을 또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것들 자, 이런 예시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러한 공식 템플릿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구글 랩스의 커뮤니티인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실제 유저들이 남긴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텍스트만 넣으면은 이미지 생성이 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고 계시고 자, 심지어 영상 생성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블로그 자동화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상세 페이지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팔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인터넷에 오팔을 검색해주고 들어가 줍니다. 그럼 상단에 이 Create New 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면은 자,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텐데요. Add a step to get started. 자, 위에 있는 것들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자동적으로 한 번에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여기 위에 화면에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 애드 에셋 이렇게 버튼들이 네 가지가 보여지게 될 텐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유저 인풋은 말 그대로 이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고객들이 작성하는 주문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 제너레이트입니다. 자, 제너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 생성하는 곳인데요. 단순 생성의 의미보다는 이전 정보들을 바탕으로 AI에게 전달하여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을 만들어내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식당의 셰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네요. 자, 이 세 번째 버튼인 이 아웃풋은 생성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보여주는지를 결정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며 자, 식당에서 손님상에 서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add asset은 AI가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파일, 컨텍스트를 업로드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당에서 쓰는 레시피 노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유저 인풋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유저 인풋이라는 노드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자, 자동화에서는 이 기본적인 형태인 이것을 이제 오팔에서는 스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자, 노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저는 편하게 노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세 페이지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자, 유저에게 받을 정보를 이 유저 인풋을 통해 가지고, 자, 6가지를 받을 겁니다. 자, 6가지나 받는 이유는, 자, 유저에게 보다 상세하고, 자, 많은 정보를 받게 된다면은, 자, 더 좋고 더 정확한 상세 페이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저희는 유저 인풋 노드를 6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드 6개를 생성을 했고요. 자, 이제 각각 이름을 저는 제품 이름, 상세 카테고리, 대상 고객, 제품 주요 기능, 페이지 길이, 참조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자, 노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 패널에 유저 인풋이라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우고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목을 멋지게 변경을 했으니까, 자, 각각 유저 인풋에다가, 자, 부제목들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이름에는 제품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도록 하겠고요. 자, 상세 카테고리에는 저는 제품 카테고리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고요. 자, 대상 고객에는 고객의 특성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요 기능은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나열하세요. 자, 페이지 길이는, 자, 원하는 길이를 지정하세요. 뭐 짧게라던가 상세히 이렇게 등등등 적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참조 이미지는 참조할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유저 인풋의 부제목까지 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5.8에서 핵심 기능인, 자, 제너레이트 노드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 말했던 유저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AI 모델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 노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제너레이트 노드가 뿅 하고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름을 컨텐츠 생성이라고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 생성이라고 작성한 이 노드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AI 모델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자면은 제미나이 2.5, 3 버전들이 주르륵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간에 딥 리서치 모델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미지 생성 모델인 이미젠4라던가 나노 바나나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피치 모델인 오디오 LM과 그다음에 영상 생성 모델인 이제 베오까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자,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저는 제가 만들어 온 이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만들어 온 프롬프트는요. 자, 크게, 자, 목표,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사양, 그다음에 기능 사용, 최종 응답에 대한, 자, 요구사항, 그리고 실행 및 출력, 이렇게 나눠서 구조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자, 오늘 사용한 프롬프트나 워크플로우는, 자, 무료로 공개할 테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자, 아래 상세 링크에서 편하게 받아가셔서, 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다면은, 자, 이제 이전 노드들인, 자, 6가지의 유저 인풋과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노드에서 이렇게 노드로 땡겨서 이렇게 연결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프롬프트 최하단에 이렇게 연결된 노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는 저처럼 이렇게 원하는 프롬프트 위치에 가서, 자, 골뱅이 입력을 하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시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원하는 노드 이름인 제품 이름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밑에 스텝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프롬프트에 그대로 입력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면은 검은색 배경화면에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노드가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골뱅이 방식이 저는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6개 전부 다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의 및 사양 이 섹션에 이전 유저 인풋의 노드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저 인풋들을 모두 연결을 하셨다면은 자, 우리의 컨텐츠 생성 노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선 유저들의 입력값을 기준으로 자, 이 프롬프트가 실행되게끔 하는 이런 자동화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자, 어떠신가요? 쉽지 않나요? 다음은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성을 했으니까 자, 이에 맞는 이미지들을 생성해 주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이미지 생성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3개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컨텐츠 노드에서 프롬프트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고객에 맞춰서 자, 후킹, 그 다음에 해결책, 그 다음에 디테일의 이 3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라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성한 이 3가지 제너레이트 노드 이름들도 이름을 후킹 이미지 생성기, 해결책 이미지 생성기, 상세 이미지 생성기 이렇게 이름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명칭까지 다 바꿔주셨다면은 저희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 모델을 바꿔줘야겠죠. 자, 이전에는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이기만큼 자, 제미나이 3, 플래시 또는 프로 모델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기 노드인 만큼 이미지 생성에 맞는 모델들을 채용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미나이 3 프로 이미지인 자, 나노바나나 자, 이 모델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에 각각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까지 변경을 해주셨으면은 자, 여기에서도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또한 아래 링크에 그대로 넣어놨으니까요. 편하게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복사 붙여넣기를 끝내셨다면은 자, 이제 저희 뭘 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이전 노드와 연결하는 작업 필요하겠죠? 여기 프롬프트 최하단에 보시면은 제너레이트 페이지 플랜과 레퍼런스 이미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제너레이트 페이지 플랜에는 자,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컨텐츠 생성 노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저 인풋에서 받았던 참조 이미지 노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골뱅이 하고요. 컨텐츠 생성. 자, 이 노드를 클릭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에는 자, 골뱅이 하고 참조 이미지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른 것들도 똑같이 노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까지 끝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미지 생성기 워크플로우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우리는 유저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상세 페이지 컨텐츠까지 생성을 해봤으며 자, 여기서 이미지까지 생성을 하는 것을 마무리해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각각 만들어낸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결과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쪽에 이 아웃풋을 클릭을 해서 이 아웃풋 노드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아웃풋 노드를 생성을 하신다면요. 자,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매뉴얼 레이아웃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웹페이지 with 오토 레이아웃,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독스 형태, 슬라이드 형태, 시트 형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형태의 작업 결과물을 가질 행동들이 있다면은 오팔로도 자동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을 시도해 보시는 게 자동화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인 이 웹페이지 with 오토 레이아웃 이것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도 제가 준비한 이 프롬프트 복사 붙여넣기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완료했다면은 자,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이전 노드와 현재 이 아웃풋 노드와의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프롬프트 마지막에 보시면은 입력 변수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페이지 플랜에는 컨텐츠 생성 노드 그리고 각각 훅 이미지, 솔루션 이미지, 디테일 이미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후킹 이미지 생성기와 해결책 이미지 생성기, 상세 이미지 생성기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이 프로젝트, 이 워크플로우에 이름을 지어주도록 해야겠죠. 자, 현재 왼쪽 상단에 있는 이 Untitled 오팔 앱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요. 박스 형태로 보여지게 될 거고요. 자, 이거를 지우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상세 페이지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변경을 하면요. 자, 이렇게
앱의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제목까지 다 했으니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저희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위에 여기 있는 이 앱 한번 클릭을 해서 이 상세 페이지 자동화 시스템 잘 되는지 스타트를 눌러서 한번 시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떠가지고 저는 요즘에 인기 있는 두쫑쿠를 변형해서 딸기 두쫑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자,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두바이 쫀득 쿠키. 자, 그리고 나서 제품 카테고리 저는 뭐 디저트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보라 라고 해가지고 저는 겉은 바삭하고 자, 속은 쫀득한 쿠키의 식감 이렇게 하고 딸기의 달콤하고 상큼함 그리고 고소하고 진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길이를 지정하세요 라고 해서 저는 자,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할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는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나온 이 딸기 두쫑쿠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띵킹하고 컨텐츠를 지금 생성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이 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뒤흔든 바로 그맛 딸기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런 고민 중이신가요? 라고 해서 보여지게끔 되고 있고요. 자, 반쪽으로 갈라진 이렇게 훌륭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다크 초콜릿으로 바삭하게 피스타치오 카다이프로 쫀득하게 와 같이 이런 카피라이팅 문구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기 CTA까지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 놔야지 이 상세 페이지를 어디에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아래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을 해서 자, 일단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 HTML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인터넷에 HTML2 JPG 또는 PNG라고 치시고 여기서 나오는 컨버터를 사용해서 이미지화까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이 컨버터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지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미지화까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동화가 이제 좀 쉽게 보이시나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쉬워 보이는데 흥미로운데 라고 느끼신다면은 자, 제가 만든 프롬프트로 지금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오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자동화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팔로 만든 상세 페이지 자동화 이외에도 저희가 만든 다른 오팔 로직도 같이 아래 링크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항상 망설이셨던 분들, 자, 자동화가 처음이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저희 무료 자료 한번 가져가셔서 꼭 따라하시고 자동화의 첫 걸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데모상 개발단의 나라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와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